5학년도 9월 그 16, 21번에 보시면요. 자, 이 푸코의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철학과, 그다음 뒷부분에서 또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라투로, 그다음 헤로웨이. 자, 세 명의 어떤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먼저 푸코의 입장을 먼저 볼까요? 자,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해서 권력의 본질은 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지금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지금 연구한 사람이야. 고찰하다, 연구하다 정도로 봐셔도 되고, 자, 이 과정에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한 뭔가 어떤 그 개인을, 권력이 지금 개인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주권 권력과 규율 권력, 생명 권력이란 개념을 통해서 권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했대요. 과정, 그러니까 이 문제 중에 하나 나왔을 텐데, 자,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간적인 어떤 흐름 내지, 여기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죠. 아랫부분에 보시면 통시적이라는 단어가 하나 보일 겁니다. 자, 밑으로 계속 내갈게요. 자, 그럼 위에서 주권 권력부터 생명 권력을 설명을 했다면 아래에서 그것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문단. 자, 푸코에 따르면 이 고대 국가 시대부터 이 존재한 주권 권력은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해서 작동을 했으며, 자, 군주의 뜻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를 자, 살리거나 죽이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권 권력입니다. 군주가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임금. 자, 임금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 명령에 의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이는 것도 여탈권까지도 누가? 임금이 갖고 있단 말이야, 군주가. 자, 또한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위법자를, 자, 지금 이 군주가 만든 법이 있잖아요. 자, 그것을 위반한 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공개 처형을 해버려요. 사람들 다 세워놓고, 뭐, 교수형에 처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쫄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한 사람을 처벌하면 어떻게 일벌 100개야.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거야. 자, 또한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서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주권 권력의 강압적 성격은 오히려 군중의 반발을 일으키는 한계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단점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이 군주가 자, 어떤 강하게 어떤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나서 뭐 공개 처형이나 이런 공개 형벌을 통해서 이 위법자를 처벌해.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강압적인 어떤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도리어 어떤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고 주권 권력은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가 되었대요. 자, 규율이 뭐예요? 자, 규율이란 규칙 또는 법률을 정해놓고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것이 그걸 통해 어떤 통제를 하는 것.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랍니까? 자, 16세기 이후에 등장한 규율 권력으로. 자, 그러면 고대 국가 시대부터 해가지고 16세기 이전까지는 자, 이때까지는 지금 뭐가 있었고요? 자, 주권 권력이라는 게 있었다면 자, 16세기 이후에 이제 규율 권력이라는 게 생겨났네요. 자, 이것은 개인이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점차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하게 된 자, 이게 바로 규율 권력입니다. 자, 어떤 규칙 내지 법률이 있어.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켜보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 법을 지키는 거. 자, 이런 게 바로 규율 권력입니다. 자,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 유순하고 자, 생산력이 뛰어난 자, 개인을 만들어냈으며 자, 감옥이나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이 학교나 군대 등의 이 사회 제도를 통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 사회 전체의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을 해서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회적인 어떤 학교에 가면 학교 규칙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교까지 걸어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또 교통법규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다 아주 촘촘하게 이 그물식대로 촘촘하게
이런 규율들이 여러분들을 통제한단 말이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16세기 이후입니다. 자, 이건 끝나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17세기 이후에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같이, 자, 이 산업혁명이라는 정치, 경제적 변화가 진행이 되자, 자,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인간. 그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있어야지. 사람들. 거기는 대다수의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자, 아랫부분에 자, 따라서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여 출생률이나 또는 사망률, 수명, 건강 상태 또는 질병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포커는 이렇게 작동하는 권력을 생명 권력이다 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있어요. 결국 이 생명 권력은 누구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야? 인간이죠. 자, 바로 이 국민 내지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내 어떤 생명을 어찌된 관리하는 것. 자, 이게 생명 권력으로 봅니다. 푸코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종이 지니는 이런 생물학적 특성과 또한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는 이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 지금 17세기 이후에 생물학이나 의학이 발전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됐는데 여러분들 자식 하나도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누가 지키고? 우리 국민이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걸 지금 걱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출생률을 자꾸 높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을 때쯤면 자녀 한 명당 한 1억이나 10억씩 줄지도 몰라.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토커는 이런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이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16세기에 생겨난 규율 권력은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거기다가 17세기 이후에 나와 있는 생명 권력도 지금 현재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은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생으로 좀 바꿔놓읍시다. 이것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자유롭게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는 거야?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즉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을 관여하여 개인의 욕망과 방임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풀어놓는 거잖아. 이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갔고, 자, 그 결과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왔냐? 개인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이 권력이 이미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우리는 자유로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주체적인 존재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푸코는 이러한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모두 다 허구, 잘못된 거, 지금 거짓이다, 가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푸코는 결국 권력 자체를 모르는 거야. 개인의 주체성을 지금 안 보이는 손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에 따르면 진정한 주체성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저항은 권력에 대해 새롭게, 자, 사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자, 거기 모순을 찾아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 예속이 뭐야? 어떠한 지배 아래 놓이는 것. 자, 이런 걸 우리가 예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자, 푸코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체성을 획득할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권력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약간 좀 느슨하게 풀어주는 건데 이걸 우리 주체성을 갖고 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나무단에 갑니다. 신유물론은 근대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하여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서구 철학의 하나인 푸코의 철학도 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자, 여기 신유물론의 입장에서 푸코의 가상을 비판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 재고한다는 말이 뭐야? 다시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합의하며 출발을 합니다. 신유물론자들은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런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자, 인간이 중심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생태계의 위기가 다 어디서 온 거야?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포의 이런 생명 권력이 자, 인간 생명의 한정도 해석되었다고 보아. 자, 아까 분명히 맞았죠? 그 가문단에 보시면 다시 올라가면 기억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국가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떤 문제에 개입하는, 직접 관련, 이런 걸 생명 권력이라고 했으니까, 자, 모든 것들은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출발을 했단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해서 신유물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인간과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 이외의 생명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입장이 바로 신유물론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자, 신유물론자 중에 한 명인 라투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그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자,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물어봤대요. 자, 이것을 비인간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들도 자, 이런 비인간, 결국 동식물이나 미생물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결국 인간만이 이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 이렇게 기여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동식물, 미생물도 결국 어느 정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는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임에도 인간이 이들을 어떻게 수동적 개체로 보고 있어. 아까 이게 뭐였어? 이분법적 사고가 되는 거죠? 자, 인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다 어떻게, 다 가치가 없는 존재로 봤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원인으로 인류세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자, 인류세는 왜 생겨났다고요? 자,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인류세는 그 인간이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자, 여기는 비인간, 바로 동식물 내지 미생물 자체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인류세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류세는 뭐냐, 그럼? 그 아랫부분에 있네요. 자, 인간 활동이 기후의 변화나 또 생물종의 다양성의 상실 등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 바로 인류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에게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한 상태. 자, 이걸 인류세 이렇게 보는데 자, 결국 이 원인을 지금 이 글쓴이는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인간이 너무 지금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자, 여기는 지금 비인간, 바로 동식물이나 이런 미생물들의 역할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경시해버렸어.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초래했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라트로는 인간이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란 동등한 행위자가 만든 자, 수평적인 연결망이며 인간의 존재는 수많은 행위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라트르는 결국 자, 우리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지금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그 주 글자가 되겠네요. 자, 밑으로 갑니다. 페로웰 역시 생태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이런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봤으니까 자, 이걸 비판하는 거죠. 자, 그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반려종이라고 칭하며 자, 반려종 간의 공생관계를 강조합니다. 아까는 수평적 관계, 여기는 공생관계. 여기까지 왔네요.
자, 좀 다른 개념이죠.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반려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반려견 많이 쓰잖아요. 반려견.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존재가 반려견, 반려묘잖아.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뭐야? 공생관계래요. 수평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공생이라는 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 여기까지 확대시켰어요. 자, 그래서 그는 인간이 축산 동물이나 실험 동물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인간 이의 존재를 인간과 공생하는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헤로에 따르면 생태계에 대한 이런 평등한 시선은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인류세 뭐라고 있어요? 인간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기죠? 여기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쉽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을 하겠어? 아까 얘기처럼 개나 고양이 정도로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우리들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 얘는 우리가 같은 공생관계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런 어떤 미생물들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몸에 도움을 주는 그런 미생물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자, 헤로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자,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까지 확장을 해서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 이것은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볼게요. 아까 푸코의 생명 권력은 뭐였죠? 결국 인간이란 존재를 지금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 권력은 인간 너머에 있는 거, 누구까지 지금 포용하는 거야? 비인간. 이 존재까지를 다 같이 포용하는 수평적이고 공생관계로서의 자, 이 권력이 되는 거니까. 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런 근대 사유, 이런 사고 방식에 대한 도전한 신유물론자들의 생각은 자, 누구 얘기하는 거니? 자, 여기 있는 라투르나 헤로웨이.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주며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 자, 평가와 의의까지 다루고 있네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16번에 나에 대한 설명이 좀 적절한 걸 좀 하나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답은 몇 번에, 5번에 보시면, 자, 가는 권력 양상을 통시적, 아까 통시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시간적인 흐름. 아까 윗부분에 보시면, 자, 이것이 어떤 시간의 어떤 역사적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바뀌고 있는지. 자, 이걸 보는 거란 말이야. 거기 2번에 보시면 시간 순서라는 말이 있는데, 나에는 시간 순서가 없어요. 도리어 가에 있는 건데, 이건 지금 잘못 지적을 했고, 자, 이렇게 이것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통시적으로 고찰한 특정 학자인 푸코의 견해를 보았고, 나에서는 생명 권력에 대한 특정 학자들의 새로운 해석. 자, 이 푸코의 이 생명 권력을 부정하면서, 비판하면서, 자, 라트로와 헤로웨이의, 자, 이런 생명 권력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죠. 네, 답은 5번이겠고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머지 모의고사 오답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라고. 자, 이게 왜 안 맞는지 하나하나를 꼬집어 갖고 따박따박 다 여러분들이 분문에 근거해서 오답을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16번만 좀 봐드리면 1번의 가는 나와 다르게 특정 학자가 정의한 권력의 개념을 다른 학자가 제시한 개념과 비교했다. 자, 가에는 비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푸코의 권력에 대한 어떤 이것이 나와 있긴 하지만 3단계로 이렇게 나눠놓는 이건 있지만 다른 학자와의 비교가 없어요. 자, 그리고 2번에서는 나 부분에 자, 여기 학자들 간의 어떤 이런 논쟁을 시간적 순서에 했다고 했는데 학자들 간의 논쟁도 없을 뿐더러 여기 그냥 라트로와 헤로웨이의 어떤 이론만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게 시간적 순서 이걸 제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잘못했습니다. 자, 3번에서 지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가 규명한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이거 없죠. 상반된 평가가 여기도 지워진 게 없고 또 이를 절충하는 방안도 당연히 없고 나도 마찬가지 가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특히 절충한 방안이 전혀 없고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뭐가 있어요?
푸코의 생명 권력과 상반되는 헤로웨이와 라투를 다뤘으니까 그 부분에서 나는 뭐야? 상반된 평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절충안은 다 안 맞고 가에서는 또 상반된 평가가 아예 없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4번에 가는 특정한 학자의 사상에서 보이는 한계점 지적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자가 제안한 생명 권력의 변화 과정 이것도 언급된 게 없으니까 이거 지워놓으시면 되겠네요. 답 5번입니다. 17번에 자, 이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7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걸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렇게 독서 문제 풀다 보면, 지문의 그 선후관계,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3번에 보시면, 라투르는 생태 위기가 근대 서구 철학에서 인간 중심 이분법 철학을 초래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자,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생태 위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인류세라고 했죠? 이것을 초래했다. 이렇게 봤으니까 이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바꿔놓으시고 나머지 부분도 자, 정답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가의 이유를 추론을 했어요. 이 중에 적절한 걸 좀 찾으라고 했죠? 자, 동그라미 가는 어떤 부분인데요. 아, 여기서 푸코가 이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모두 다 허구다. 자, 우리 개인들은 뭐래? 야, 지금 우리가 이런 주체성, 자율적으로 지금 이 주체성을 누리고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푸코는 그 뒷부분에 뭐가 이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주체성은 다 가짜야.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면 자, 이것과 관련시켜서 바로 윗부분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성은 결국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서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걸 찾아낼 수가 있지. 그 근거를. 자, 그렇다면 18번의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다음에 19번. 자, 생명 포커가 말하는 생명 권력과 그다음에 여기 니은 부분에서는 자, 여기는 헤로웨이였나요? 자, 여기서 니은 부분에 여기 왼쪽에 있죠? 자,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 부분인데 자, 기억은 인간의 생명 권력의 문제가 국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면서 등장하면서 자, 아까 뭐였어? 자, 우리 국가의 어떤 인구나 이런 것이 상당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단 말이야. 이것과 관련해서 등장을 했고 자, 니은은 자,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등장. 바로 헤로웨이는 결국 공존의 관계, 공생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여기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답 1번. 자, 20번에 지금 조류 독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결국 이 바이러스성 이 병원체를 통한 감염병이 바로 조류 독감인데, 자, 이것은 우리 인간 또는 동물 모두에게 감염을 한다는, 자, 이게 문제점이 생겨버렸네요. 자, 이거 예방도 안 돼요, 잘. 그래서, 자, 일단 조류 독감이 발병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예방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 이 가금류라는 건 집에서 기르는 여러 짐승들을 가금류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경제적 피해가 크더라도 모두 살처분, 죽여서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폐기란 말을 썼네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을 죽여서 처분하거나 아니면 폐기시키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한 인간이 감염이 되면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혈증이나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이 푸코부터 여기 있는 라투르, 헤로의 관점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라투르나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이 라투르나 헤로의 관점은, 자, 라투르는 어떤 관점? 수평적 관계를 강조했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그 다음에 헤로웨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생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류 독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해당 병원체를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으로 보여준다. 라투르는 지금 수평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고려를 해야 돼. 이거는 인간을 위한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분법적 사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라투르의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 누구 입장으로 봐야 돼, 이거는? 이거는 그 위에 있는 스포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생명 권력 쪽에 해당되는. 자, 그 다음에, 자, 21번.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걸 찾으라는데, 빠지다, 어떠한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자, 여기 회사가 지금 어떤 혼란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1번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